안녕하세요, 건고미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가 방어무시 섀도우 세팅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섀도우를 장착하실 때 어떤 점이 좋냐, 프로모션 섀도우보다 딜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프로모션 캐릭이 아니라서 현재 낙원단 섀도우를 장착하는 경우, 세 번째는 풀 페니트레이션 조합 전에 아무래도 갭이 크죠. 그 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가 섀도우 세팅을 하고 싶을 때, 또한 방패를 들지 못해서 방패로 방무 잡는 것을 하지 못하는 클래스의 경우 특히 추천드리는 섀도우 세팅법입니다. 저가 섀도우 세팅이니만큼 만약에 제가 알려드리는 세팅법이 평소 시세보다 비싸다면 그냥 낙원단이나 프로모션을 쓰시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팅법을 하고 나서 사면 악성 재고가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생각보다 잘 팔리는 편이고, 소개해드릴 세팅법에 들어가는 섀도우 중에 대부분은 풀 페니트레이션이나 풀 템페스트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재련 이벤트 때 되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는 좀 싸게 팔지 몰라도 상당히 잘 팔리는 편입니다. 일단 구성하는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면 직업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룬라이트라는 이 직업 이름이 들어간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직업 섀도우라고 합니다. 이 직업 섀도우와 이런 식으로 스킬 섀도우, 소닉이 뭐냐면 소닉 웨이브의 줄임말인데, 이렇게 스킬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스킬 섀도우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장착하게 되면 60%의 방무를 제공해줍니다. 기본적으로 40, 10재련이면 방어무시 20%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방어무시 60%가 되기에 낙원단 섀도우보다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4가지 부위를 방어무시 또는 크기 페널티 삭제 옵션 등등 유틸적인 부분까지 챙겨주신다면 더욱더 낙원단 섀도우보단 훨씬 좋은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프로모션이라면 6가지 모두를 장착해야 되는데 이 2가지 섀도우 플러스 페니트레이션 2가지만 넣더라도 프로모션 섀도우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장착하면 방무가 100% 되는 것이 맞지만 페니트레이션 재련도가 떨어질 때마다 99, 98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방무 70보다 더 높은 능력치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시고 너무 100%에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풀 페니트레이션을 구입하고 세팅하게 되면 더 이상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무를 세팅하는데 확장 직업과 기본 직업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 직업, 그러니까 검사, 도둑, 상인, 법사, 복사, 궁수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확장 직업은 다음 2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페니트레이션이나 템페스트 섀도우 4가지가 포함되거든요. 페니트레이션, 이어링, 펜던트, 슈즈, 아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아머가 요즘 구하기 좀 힘들어요. 슈즈도 종종 매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머나 슈즈를 대체해서 사용할 만한 섀도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직업은 드래곤 나이트입니다. 자, 드래곤 나이트 유형은 이그니션 핵 앤드 슬래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섀도우를 쓰면 좋냐면 바로 이그니션 웨폰 섀도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스킬 섀도우죠. 스킬 섀도우 같은 경우는 스킬 섀도우 마법서로 인챈트가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마찬가지로 직업 섀도우도 클래스 마법서로 인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 점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페니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랜덤 옵션 뚝딱 상자라는 좀 고가 인챈트 아이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챈트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그니션 웨폰 섀도우와 룬라이트 쉴드 섀도우를 같이 장착하면 방어무시 40,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10재련일 경우에는 60%가 됩니다. 마지막 40%가 모자르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바로 페니트레이션, 슈즈 섀도우, 그리고 아머 섀도우, 펜던트, 이어링까지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10재련이면 방어무시 100%, 페니트레이션이 8에서 9재련일 경우에는 96%, 6재련이면 92%, 만약에 기본 재련, 안전 재련이 4재련까지잖아요. 기본 재련이면 방어무시 88%, 섀도우나 낙원단 섀도우보다 훨씬 높은 방어무시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그니션 웨폰 섀도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그 룬나와 평타 룬나가 쓰기 좋은데요. 하지만 이그니션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페니트레이션 이어링을 쓰지 못하고 이그니션 이어링을 써 주셔야지 이그니션 브레이크의 스킬 쿨타임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페니트레이션 아머가 매물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 때 대체해서 쓸만한 게 방어못이 못 챙기는 건 아쉽지만 매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헤드앤드 슬래시든 이그니션이든 평타 유형이든 크리티컬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크리율과 크리 데미지를 올려내는 게 좋은데, 이럴 때 추천드리는 게 바로 맘머스 아머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 맘머스 아머 섀도우는 크리가 무려 10재련이면 15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크리 데미지 5% 증가까지 있어서 좋고요. 또한 크리티컬 아머 섀도우가 있어요. 크리율이 10이 올라갑니다. 또한 크리티컬 아머 섀도우라는 게 있는데 어택 15와 크리 7, 거기다 크리 데미지가 재련치마다 추가로 증가를 하게 되죠. 페니트레이션 아머 섀도우를 쓰시는 게 좋지만 없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탐욕 스위칭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리드 아머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그니션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평타 공격을 하는 유형은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그니션 웨폰하고 룬나이트 실드 말고는 방어 잡는 방법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룬나이트 웨폰 섀도우에 소닉 실드 섀도우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위는 똑같고요. 페니트레이션 펜던트, 이어링, 그리고 슈즈 섀도우까지 장착을 하고, 그리고 여기 페니트레이션 아머까지 장착을 하면 방어못이 100% 또는 88% 이상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그니션하고 소닉하고 뭐가 좋냐? 소닉이 창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양성검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무거나 좀 구하기 쉽고 저렴한 부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검사 계열의 또 다른 직업 임페리얼 가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가드는 오버슬래시를 사용하는 유형이 있고 캐논 스피어를 사용하는 유형이 있죠. 로얄 가드 웨폰 섀도우와 브랜드 쉴드 섀도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룬나이트와 같이 페니트레이션, 펜던트, 이어링, 슈즈, 여기다 페니트레이션 아머까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이 세팅의 장점은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가 10% 증가를 한다는 점이 좋고요. 브랜드 말고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임프레스 웨폰 섀도우와 로얄 가드 쉴드 섀도우를 장착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방어못이 60 생길 수가 있죠. 또 하나 로얄 가드 웨폰 섀도우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베니싱 캐논 쉴드 섀도우를 장착하면 또 모든 크기 적에게 물리 데미지 10%와 함께 방어 무시를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하는 세 가지 방법. 그러나 캐논 스피어를 사용하는 유형은 베니싱 캐논 슈즈 섀도우를 페니트레이션 슈즈 섀도우 대신에 써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캐논 스피어에 쿨타임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페니트레이션 슈즈 섀도우는 착용을 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페니트레이션 아머를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거 빼놓고 그리드 아머를 장착해서 탐욕을 챙기시는 것도 괜찮고, 크리티컬 유형인 베니싱 캐논을 쓰시는 경우에는 크리 아머, 맘머스 아머 등으로 크리우를 높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임페리얼 가드 물리공격 캐릭터는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는 말씀드렸는데, 마법 공격을 하는 레이 오브 제네시스를 사용하는 유형이 있죠. 자, 마법이기 때문에 이때는 템페스트가 들어갑니다. 템페스트, 슈즈, 펜던트, 이어링, 아머 섀도우까지 사용을 하게 되죠. 제네시스 웨폰 섀도우와 함께 로얄 가드 쉴드 섀도우를 장착하면 방어무시 60%를 챙기고, 템페스트 방어무시까지 챙기면서 방어무시 100%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레이 오브 제네시스를 주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템페스트 이어링 섀도우 대신에 제네시스 이어링 섀도우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레이 오브 제네시스의 쿨타임이 제네시스 이어링에 달려있거든요. 레이 오브 제네시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네시스 이어링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어요. 마검과 물검 유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섀도우 크로스 말씀드릴게요. 길로틴 크로스도 여러가지 방어모시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페니트레이션 세트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계속 똑같이 이어지니까 직업 섀도우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로틴 크로스 웨폰 섀도우와 함께 롤링 쉴드 섀도우를 장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착하면 방어모시 60%를 챙길 뿐만 아니고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가 10% 증가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섀도우죠. 그리고 나서 롤링이 너무 매물이 없다거나 비싸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사용할 만한 게 있는데 슬래시 쉴드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를 추가시켜주고 방어 무시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도 좀 구하기 힘들다. 또 있습니다. 카타르 웨폰 섀도우라는 게 있고요.
길로틴 크로스 쉴드 섀도우를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장착하면 마찬가지로 방어 무시 60% 챙길 수 있으며 일정 확률로 크리티컬 데미지와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가 증가를 하는데 데미지 상승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발동 확률이기 때문에 사냥에서 쓰긴 조금 애매하고 인던 보스를 잡아낼 때 큰 메리트가 있는 섀도우 세팅법이고요. 자, 리퍼 슬래셔 웨펀 섀도우에 길로틴 크로스 쉴드 섀도우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섀도우 세팅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조금 추천드리기 힘든 이유가 모든 크기 적에 주는 물리 데미지나 크리 데미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원거리 물리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예전에 기공포 길크 세팅법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사용할 법하지만 섀도우 크로스는 근거리 스킬로 사냥을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다른 섀도우가 비싸다면 오로지 방어무시 목적으로는 사용할 만합니다. 길로틴 크로스의 방무 세팅 중에서 가장 안 좋지만 가격이 싸다면 싼 맛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페니트레이션, 이어링, 슈즈, 아머 섀도우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세팅을 완성하게 되죠. 하지만 페니트레이션 아머를 구하기 힘들다면 아머 섀도우 같은 경우는 맘모스 아머, 크리티컬 아머, 크리티컬 히트 아머, 그리드 아머처럼 뮤틸성 또는 크리 데미지를 좀 챙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세팅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어비스 체이서입니다. 첫 번째로 물공 유형이 쓸만한 섀도우 체이서 세팅법은 섀도우 체이서 웨폰 섀도우와 여기는 메나스 쉴드 섀도우를 같이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 10%라는 추가 옵션이 붙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페인트 웨폰 섀도우와 섀도우 체이서 쉴드 섀도우를 장착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 10%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섀도우 체이서 웨폰 섀도우와 트라이앵글 쉴드 섀도우를 같이 장착하는 방법이죠. 이 경우 원거리 물리 데미지 10%가 올라가죠. 마법 공격의 경우는 템페스트 4종과 함께 섀도우 체이서 쉴드 섀도우, 섀도우 스펠, 웨폰 섀도우 이걸 장착하게 되면 마법 방어 못이 60%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공의 경우 한 손무기를 장착하면 어부솔버를 장착해서 방무 셋을 하는 경우에는 프로모션 세트를 쓰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마공의 경우는 프로모션 세트를 그냥 차셔도 괜찮지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방무 60을 잡고 어부솔버에서 40%를 잡는다면 그것도 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머 섀도우 같은 경우는 다른 직업하고 똑같아요. 페니트레이션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 장착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슈즈까지 구하기 힘든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로그 슈즈 섀도우가 저렴하게 판다면 이걸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로그 슈즈 섀도우 같은 경우는 한성검 수련을 배울 때마다 어택 올라가는 그런 능력치가 있는데 제법 많이 올라갑니다. 60이 올라가고 10재령 기준으로요. 인챈트를 통해서 어택 15를 더 올릴 수가 있어서 최대 어택 75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무시 좀 떨어지는 건 아쉽지만 페니트레이션 슈즈를 못 구한다? 그럼 로그 슈즈 섀도우도 좋으니까 이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인저는 에임드 웨폰 섀도우와 레인저 쉴드 섀도우를 장착하면 방어무시 60%와 함께 원물딜 10%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인저 웨폰 섀도우와 함께 에로우 실드 섀도우를 장착하게 되면 원거리 물리 데미지 10%와 함께 방무 60% 챙길 수 있죠. 또한 슈팅 웨폰 섀도우와 함께 레인저 실드 섀도우를 장착하면 방어무시 60%와 원물딜 10%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방어무시 60%와 원물딜 10%가 똑같으니까 그냥 가격 저렴한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좀 비싸다고 생각되면 사용할 만한 게 레인저 웨폰 섀도우와 클러스트 쉴드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신에 원물딜 10% 증가가 없어서 다소 그 점은 아쉽지만 레인저는 워낙 원물딜에 집착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싼 맛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머 섀도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아머 섀도우 구하기가 힘들면 맘모스, 크리티컬 히트 아머 섀도우나 그리드 아머 섀도우 등을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루바드르와 트루베르입니다. 미스트럴 웨폰 섀도우나 원더러 웨폰 섀도우 둘 중 하나 미스트럴 원더러는 원더러. 이게 좀 아쉬운 게 비슷한 직업인데 나눠져 있어요. 섀도우가.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더러
웨펀 섀도우나 미스트럴 웨펀 섀도우와 함께 레인스톰 쉴드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방어무시 60%와 원물질 10%를 챙길 수가 있죠. 레인스톰 말고도 에로 발칸 웨펀 섀도우를 장착하고 민스트럴 쉴드 섀도우나 원더러 쉴드 섀도우 이 둘 중 하나를 장착해 주시면 또한 방어무시 60%와 원거리 물리 데미지 10%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릭 쉴드 섀도우와 함께 원더러 웨펀 섀도우, 민스트럴 웨펀 섀도우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법 방어무시 60%와 함께 무속성 마법 데미지 10%를 제공해주죠. 이제 마공 타입의 경우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메탈릭 쉴드 섀도우 말고도 진동 웨펀 섀도우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동 웨펀 섀도우와 함께 원더러 쉴드 섀도우, 미스트럴 쉴드 섀도우 이 둘 중 하나 장착해 주시면 무속성 마법 데미지 10%와 함께 방어무시 60%를 챙길 수가 있죠. 연주 계열의 경우는 아머 섀도우가 페니트레이션을 못 구하면 마땅히 쓸 건 없지만 슈즈 섀도우 같은 경우는 바드나 댄서용 슈즈 섀도우가 있는데 만약에 슈즈 섀도우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물리 공격을 하신다면 아까 로그 슈즈랑 기능이 똑같습니다. 어택이 10재련 기준으로 60 인챈트를 하게 되면 그 이상 또 끌어낼 수가 있죠. 높은 어택 수치를 올려주는 바드 슈즈 섀도우와 댄서 슈즈 섀도우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아크비숍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크비숍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세팅이라면 굳이 섀도우의 저가 방문 셋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반대로 말하면 두 가지의 섀도우를 장착하고 뭐 방어무시가 가능한 데비카 사전이나 어브솔버를 장착한다면 섀도우 딱 두 부위만 장착하고 방무 100%를 맞출 수가 있어서 다른 섀도우 부위에 좀 더 편안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왜냐 보통 풀페니를 우선적으로 맞추는데 이렇게 되면 뭐 맥맘을 먼저 맞춘다든가 좀 더 편의성이 있는 또는 가성비가 좋은 섀도우들을 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카디날이면 무조건 방문셋이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장점 많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비숍 웨펀 섀도우에 듀플레 쉴드 섀도우 이거 두 개 장착하면 방어무시 60%를 챙길 수가 있거든요. 엑스피아티오를 이용한다면 데베카선이 방무 40%라 할지라도 이거 두 개 장착하는 거 그냥 4재련도 아니고 0재련만 차도 방어무시 40%라 총 80% 엑스피아티오까지 해서 100%를 초과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 두 개 방패 그럼 네 가지 섀도우 부위는 자율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카디날은 엑스피아티오라는 이 스킬 때문에 다른 직업군들은 방무를 100% 맞추려면 방패를 무조건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10재련짜리 페니트레이션이 필요한다든가 풀펜이 맞추기 전까지는 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카디날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방무 맞추는 게 참 편하다. 엑스피아티오 하나 때문에 정말 꿀 스킬 엑스피아티오죠. 그러면 이 디플레 실드와 아크비숍 웨펀 섀도우는 물리 공격이 취할 수 있는 섀도우 세팅입니다. 여기다 페니트레이션을 장착하시면 되겠죠. 페니트레이션 아머 섀도우가 구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맘모스나 뭐 크리 아머나 크리티컬 히트 아머나 그리드 섀도우 장착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카디날은 그냥 장착하시면 돼요. 왜? 방어무시 25%를 가지고 있으니까. 카디날은 다른 캐릭보다 강력하다, 정말 뛰어나다 이런 점은 좀 없는데 대신에 이런 세팅의 자율성은 보장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크비숍 때는 육성이 힘들지만요. 물공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 5%를 챙기면서 방무를 챙길 수 있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법 공격인데 마법 공격 같은 경우는 템페스트를 장착하죠. 템페스트 세트를 기본으로 하면서 아도라 웨폰 그리고 아크비숍 실드를 장착하면 성속성 마법 데미지 10%와 방어무시 60%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아크비숍 웨펀 섀도우와 함께 주덱스 쉴드 섀도우를 같이 장착하면 성속성 마법 데미지 10%와 함께 방어무시를 챙길 수 있고요. 또한 마그누스 웨펀 섀도우와 함께 아크비숍 실드 섀도우를 장착하면 똑같습니다. 성속성 마법 데미지 10%와 함께 방어무시를 60%까지 챙길 수가 있죠. 하지만 프로모션 부스터 섀도우가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마법 데미지 15%를 갖고 있는 만큼 다른 섀도우 세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지 프로모션 세트를 앞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퀴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라 웨폰 섀도우 그리고 여기다 수라 실드 이렇게 장착하면 마찬가지로 방무 60%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모크적 데미지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 10%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라 섀도우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 일단 제일 보편적으로 어떤 유형이든 쓸만하거든요. 그 다음은
다음은 이제 수라 웨폰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수라 웨폰에다가 폭기 실드 이걸 장착하면 방어무시는 똑같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원거리 물리 데미지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화격보다는 폭화신탄을 사용하는 유형에게 적합한 섀도우 세팅입니다. 폭기 실드를 빼고 신탄 실드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신탄 실드를 장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원물질 10% 그리고 방어무시 60%, 호포 웨폰과 함께 수라 실드를 장착하는 방법이 또 있죠. 호포 웨폰, 수라 실드. 이 유형은 HP 증가와 함께 방어무시를 제공해줘서 열화격 유형이 쓰기 좋은 섀도우 세팅이긴 하나,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다른 직업 스킬 섀도우 세트는 방어무시가 60%까지 챙겨지는데 아쉽게도 방어무시는 40%가 맥스치입니다. 뭐 재련도랑 상관없어. 40%가 끝이고, 재련도에 따라서 HP와 SP가 증가하는 추가 옵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섀도우로 방어무시 100%가 불가능합니다. 본 장비에 있는 방패를 활용하여 방어무시를 추가로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대백과 사전에서 60% 방문을 땡겼다면 이 두 가지 섀도우로 40을 추가로 땡겨 100%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쓸만합니다. 멸화격을 쓰는데 양손 스태프가 아니고 한손 무기를 장착하면서 방패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섀도우가 그때 좋을 수 있다는 거. 나머지 부위가 자유로우니까 나머지 부위도 좀 잘 꾸릴 수가 있겠죠, 자율적으로.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방무 40입니다. 방패 안 쓰는 직업군은 이거 방무를 높게 못 잡으니까 이거 괜히 사셨다가 좀 피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유념해 두세요. 그래서 멸화격 같은 경우는 아머 섀도우가 없잖아요. 아머 섀도우가 좀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업 섀도우 중에서 바이탈이 증가하는 인챈트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사용하면 맥스 HP가 증가함에 따라서 멸화격 데미지를 높게 끌어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직업 섀도우, 세이지, 위자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내 직업이 아니더라도 장착하면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해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마이스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는 원물질 마이스터가 많이 없고 요즘 금물질 쪽으로 많이 키우시는데, 그럴 때는 이 토네이도 실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거든요. 미케닉 웨폰 섀도우에 토네이도 실드를 장착하면 방어무시 60%에다가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가 10%, 모크적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싸고 매물이 없다, 이럴 때는 원물질 증가시키는 섀도우가 있어요. 부메랑 웨폰 섀도우, 미케닉 실드 섀도우를 같이 장착하면 방어무시 60%와 함께 원거리 물리 데미지 10%를 끌어낼 수 있는데, 원물질 유형이라고 하면 스파크 블래스터인데 많이 안 키우시다 보니까 그냥 방무 목적으로 사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케닉 웨폰 섀도우에 발칸 실드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물질 증가 10%의 방어무시를 제공해주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 아머 섀도우 구하기가 힘들면 뭘 찾는 게 좋냐면 블랙스미스 아머 섀도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정말 좋아요. 마이스터 하실 때 웨폰 퍼펙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럴 때 50초간 소, 중, 대형 적에게 입히는 물리 데미지가 10재련 기준으로 10%나 올라갑니다. 소, 중, 대형이라고 하면 이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 그 옵션과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페니트레이션 아머를 못 구하신 분들은 이 블랙스미스 아머 섀도우를 장착하시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네릭 같은 경우도 제네릭 웨폰 섀도우, 토네이도 카트, 쉴드 섀도우, 이 두 가지를 장착하면 모크댐 10%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방문은 당연히 있고요. 제네릭 웨폰과 함께 스포 범 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 10%와 함께 방무 60%를 제공해 주죠. 그리고 크레이지 웨폰 섀도우와 함께 제네릭 실드 섀도우를 장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물리 데미지 10%, 방어무시 60%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무시는 세 가지 다 모든 크기 적 데미지라서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거는 부스터 웨폰 섀도우 보면 변동 캐스팅이 붙어 있어요. 변동 캐스팅이 무려 세트로 착용하면 20%니까 병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세팅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머 섀도우가 만약에 매물이 없다면 뭘 사용하는 게 좋냐면 알케미스트 아머 섀도우, 진짜 좋아요. 아머 쪽에는 그다지 증đẹp 챙길 게 많이 없는데, 블랙스미스도 좋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택이 60이 올라갑니다. 10재련 기준으로 인챈트를 통해서 더 어택치를 많이 끌어낼 수가 있죠. 페니트레이션 아머를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알케미스트 아머 섀도우 가성비 정말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건 바로 워록입니다. 워록 웨폰에다가 잭 쉴드 섀도우를 이렇게 장착하면
수속성 마법 데미지 10%와 함께 방어무시 60%를 제공해주죠. 그러니까 수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아크메이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좋은 섀도우고요. 스트레인 웨폰 섀도우와 워록 쉴드 섀도우 이 두 가지를 장착하면 지속성 마법 데미지 10%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 마법인 바이런트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섀도우 세팅법이 좋겠죠. 그리고 워록 웨폰 섀도우와 함께 크림즌 쉴드 섀도우를 장착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올 블룸을 사용하는 아크메이지한테 좋은 옵션입니다. 화속성 마법 데미지가 10%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체인 웨폰 섀도우와 워록 쉴드 섀도우 두 가지를 장착하면 마찬가지로 방무와 함께 풍속성 마법 데미지가 10% 증가합니다. 이 경우는 디스트럭티브 허리케인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하시면 풍속성 마법 데미지를 많이 챙겨낼 수가 있겠죠. 부스터 섀도우 장착하시는 분들한테 유의점이 있는데 여기 변동 캐스팅이 붙어 있습니다. 워럭 부스터 섀도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캐스팅이 20% 떨어지는 걸 세팅하고 방문 셋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해 두시고요. 또 다른 마법 계열이 바로 엘레멘탈 마스터가 있죠. 엘레멘탈 마스터 같은 경우는 소서로 웨폰 섀도우와 더스트 쉴드 섀도우와 함께 장착하면 모든 속성 마법 데미지 10%라는 추가 옵션이 있어요. 자, 그레이브 웨폰 섀도우와 함께 소서러 쉴드 섀도우를 장착하면 지속성 10% 늘어나기 때문에 테라 드라이브를 배우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 섀도우는 보편적으로 큰 메리트는 없어요. 수속성, 지속성 계열을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바레티르 웨폰 섀도우와 소서러 쉴드 섀도우를 장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속성 마법 데미지 10%인데 라이팅 랜드라는 장판 스킬은 꽤 주력 스킬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메리트는 있는 편입니다. 또 방어무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이킥 쉴드 섀도우 장착하고요. 소서러 웨폰 섀도우를 같이 장착하면 이 경우에는 방어무시 땡길 목적으로 쓰긴 하지만 엘레멘탈 마스터가 되면 무속성 마법은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사이킥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좀 메리트가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섀도우 구하기가 힘들고 단지 방어무시 어차피 난 독속성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방어무시만 챙길 목적으로만 쓰겠다 하시면 사이킥 쉴드 섀도우와 소서로 웨폰 섀도우를 같이 장착해 주시면은 좀 저렴하게 섀도우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위는 다 똑같죠. 워럭이나 소서로나 템페스트 세트를 좀 같이 써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방어무시 90% 이상 끌어낼 수 있는 섀도우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의 기본 클래스에서 파생되는 13가지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펴보니까 간단하죠. 스킬 섀도우와 직업 섀도우를 혼용해서 방어무시 60%를 맞춘 후에 나머지 모자른 40%를 방패 혹은 템페스트나 페니트레이션 섀도우를 장착하는 걸로 방어무시를 끌어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장 직업을 제외한 캐릭터들은 섀도우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풀 템페스트나 풀 페니트레이션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저가 방무 섀도우 세팅 1편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2편에선 확장 직업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